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호야의 계절이 왔는데요. 요즘은 호야 꽃봉오리가 만들어지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영양분과 충분한 물이 필요해요. 앞쪽에는 영양제 주는 영상을 보여드리고요. 뒤쪽 영상에서는 하트 호야의 분갈이와 줄기를 하트 모양으로 수영 잡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굉장히 추워서 0도 전후까지 베란다가 내려가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겨울 동안 단수해서 삐쩍 마른 호야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납작했던 잎도 통통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이 노랑잎 하나는 말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베란다가 너무 춥다 보니까 꽃대의 줄기가 이렇게 마른 것도 있고요. 일부 이렇게 꽃대가 남아있기도 해요. 그래서 꽃 보기가 참 힘든 환경입니다. 이 호야는 메야 호야인데요. 지난 겨울에 창 앞에 바로 있어서 영하에 잠깐 노출되었는데 잎이 빨갛고 얇았는데 이렇게 통통하게 변했고요. 꽃봉오리도 이렇게 불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이시나요? 약지 손가락 있는데 보면 꽃대에 꽃이 피려고 하는 것 같지요? 그리고 새로운 이파리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잎장이 두껍고 꽃대의 길이가 짧은 식물은 저희 집처럼 추운 환경에서 재배해야 하는 경우 알맞습니다. 진분홍 꽃이 피는 이 카노사는 너무 추운 베란다라서 이렇게 꽃대가 말라버렸고요. 이파리는 많이 회복되어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꽃대 중에 일부가 남아있긴 한데요. 올해 꽃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잎장은 아직 완전히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을 때보다 많이 회복되었고요. 이 하트 호야는 이렇게 꽃봉오리가 부풀고 있고요. 이렇게 호야에는 이런 공중뿌리 같은 것이 나오는데요. 그냥 놓아두어도 되고요. 여기도 꽃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가 두껍고 잎장도 두껍고요. 또 꽃대의 길이가 짧지요. 일반 호야는 꽃대의 길이가 아주 길고 가늡니다. 추운 베란다에서 호야를 재배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트 호야나 메아 호야 같이 줄기가 두껍고 잎장도 두껍고 꽃대의 길이가 짧은 종을 선택하는 것이 재배하기 편합니다. 예전에는 식물이 많지 않을 때는 이 호야들이 꽃을 피웠었는데요. 요즘은 꽃을 보기 어려운 것이 지금 옥상에 있는 많은 식물들이 겨울 동안 들어오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추운 곳에도 놓아두어야 돼서 재배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렇게 꽃봉오리를 만드는 계절에는 영양제를 주어야 하고요. 지난달에 한 번 영양제를 주었고요. 이번에도 한 번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2리터가 살짝 넘는 양의 물이고요. 여기에 이 영양제의 3분의 1, 큰 병뚜껑 하나 정도의 양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요만큼 넣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영양제를 희석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주면 꽃이 피는 식물에게 에너지를 보충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충분히 줍니다. 물을 줄 때는 호야는 좀 습도 공급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스프레이를 합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노즐을 바꾸지 못했고요. 영양제 물을 뿌리는 것은 아니고요. 평소에 물을 줄 때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겉에도 습도를 공급해 주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호야가 거실에 있다면 통풍이 약하므로 입장에 스프레이 하는 것은 아주 소량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영양제를 주는데요. 이 노란색의 완효성 비료를 화분 위에 올려 놓으면 이 완효성 비료는 한 번에 빠르게 흡수되는 영양분이 아니므로 이렇게 좀 넉넉히 올려 놓아도 식물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하트호야인데요.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야는 분갈이 몸살이 아주 심하므로 만약에 꽃대가 있다면 꽃을 보시고 분갈이를 하는 것이 좋고요. 이 호야는 지금 꽃봉오리가 없어서 분갈이 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포트에서 호야를 분리하고요. 보이는 흙은 뭉치지 않는 흙이에요. 그래서 농원의 흙이 이런 흙이라면 흙을 많이 제거하지 않고 조금만 제거하고 이 상태로 분갈이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데 분갈이 몸살이 조금 있더라도 농원의 흙을 이렇게 거의 털어내겠습니다. 특히 호야를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은 농원의 흙을 반 정도 남겨 놓는 것이 재배하는데 좀 수월할 수 있어요. 용토를 섞는 녹화 버튼을 제가 누르지 않았네요. 상토가 떨어졌는데 이제부터는 이런 혼합토를 좀 사용해 보려고 해요. 이 혼합토에는 비료 성분도 좀 섞여 있고요. 상토보다는 조금 더 거칠기 때문에 재배하기에 좀 더 수월합니다. 이것은 강모래고요. 강모래가 없으시면 소림 마사를 섞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야초고요. 이것은 펄라이트고요. 훈탄도 조금 넣었습니다. 상토와 강모래와 산야초와 펄라이트를 비슷한 비율로 넣었는데요. 상토를 조금 더 넣었습니다. 용토에 완효성 비료인 노랑 알갱이 비료를 이렇게 섞겠습니다. 골고루 섞어주고요. 용토는 자신의 환경에 맞게 조금씩 조정하시면 돼요. 거실에서 재배하신다면 상토의 분량을 줄이시고요. 또 온실이나 좋은 환경에서 재배하신다면 상토의 분량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식물이 더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용토를 구성할 때 식물의 성장만을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배 환경에 맞춰서 용토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산야초나 강모래는 섞지 않으셔도 되고요. 상토와 마사로만 혼합해도 됩니다. 저는 이 큰 화분을 사용할 건데요. 지금 이 호야에는 요 오른쪽의 작은 화분이 더 어울립니다. 가습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화분을 작게 쓰시고요. 조금 분갈이 주기를 넓게 하실 분들은 화분을 이렇게 크게 쓰시면 됩니다. 화분의 높이를 낮은 걸 사용했기 때문에 배수층은 아주 낮게 이렇게 굵은 마사로 깔았고요. 이렇게 용토를 적당히 넣고요. 식물을 올려놓고 나머지 혼합토도 이렇게 사이사이 메꾸어 줍니다. 저는 항상 마사를 이렇게 덮습니다. 이 화장토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용토로 덮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이 하트 호야의 수영을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는 이런 분재철사가 많은데 이 굵은 분재철사는 예전에 구입한 것이라 사용할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사용하게 되네요. 분재철사는 잘 굽혀져서 이렇게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든 다음에 하트형의 지주대에 이렇게 줄기를 고정합니다. 조금 촘촘하게 고정하면 하트 모양으로 더 잘 나오는데요. 저는 듬성듬성 고정했고요. 이것은 무늬 하트 호야인데요.
지금 아직 꽃봉오리가 완전히 생성은 안 되었는데 꽃봉오리가 나오려고 이렇게 살짝 보입니다. 이럴 경우는 분갈이를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재배하시고 꽃을 보신 다음에 분갈이를 하는데요. 너무 이 화분이 밉다 하시면 흙을 털지 마시고 좀 더 넓은 화분에 그대로 이 겉에 마사만 더 채워서 임시 분갈이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분갈이를 하셔도 됩니다. 하트 모양의 지주대가 완성되었는데요. 약간 오른쪽이 비뚤어진 건 아래쪽 줄기가 너무 두꺼워서 하트 모양으로 휘면 부러질까봐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심었기 때문이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 줄기가 자라 나오면 이 하트 모양으로 계속 감아줄 거예요. 그러면 모양이 잡힐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줄기를 여러 번 감아서 이제 지주대가 너무 작아지면 이 겉에 조금 더 큰 하트로 지주대를 추가로 또 꼽아주면 됩니다. 이 지주대는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면 되고요. 계속 2중, 3중에 하트 모양의 지주대를 꽂아주면 돼요. 초여름이 되면 예쁜 호야꽃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들어서 여러가지 종류의 호야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눈길이 갑니다. 여러분들도 예쁜 호야꽃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